또는 어디를 어떻게 해줬을 때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 가끔은 어디를 해줘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해줄까? 이런 고민이 살짝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왕 사랑 나누는 거 여성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곳.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는 곳 요런 곳을 골라가며 딱딱딱 맞춰서 전이도 하고 또 애무를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남성분들이 결혼하기 전 혹은 신혼 때 젊었을 때는 그냥 구석구석 이 구석 저 구석 찾아다니면서 온몸 동네 방네 전부 다 사랑을 끈끈하게 나누어 주곤 하더니만 결혼해서 세월이 흘러갔다고 무선무냐라고 하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요. 늘 한결같이 그 사랑이라는 그 잠자리 나누는 고 모든 과정뿐만 아니고 그보다 앞서 아주 남성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무를 해줄 때 요때는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와 너무 감동스럽다. 아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느낌이 많이 오고 빨리 오고 그런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무슨 뭐해야 그거 타령 좀 그만 좀 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요. 기왕이면 가성비 좋게 그냥 뜸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하려고 했을 게 아니고요. 탁탁탁 요러한 부분에 혹은 또 아니면 요렇게 요럴 때 요렇게 한번 요런 사랑을 나누시면 아주 좋은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팁 중에 꿀팁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의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좋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누는 그 시간은 얼마 정도의 길이어야 될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성의학자 전이의 시간은 한 21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모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성의학자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쉽지 그 21분이 시간 그거 결코 짧은 시간 아니고 더 살아 나누는 그 순간의 그 시간은 남성들에게 특히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그럴지라도 대략 한 20분 정도 그 정도의 시간 정도는 전이의 시간을 가져야만 정말 여성분들이 촉촉해지면서 그 느낌이 오고 남성을 받아들일 그럴 몸의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요.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1시간 정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분 정도고 이상의 시간은의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시간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혹은 그 다음에 그 더 열정적인 시간을 위해선 남성에게도 여성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남성들도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골인에 들어가서 왕복 운동하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고 시간 정도면 충분히 사랑을 나누기에 알맞은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한 20분 정도의 전이의 시간 그리고 골인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정도면 웬만한 모든 여성들 한 90% 정도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가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런 남성분들 계십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심이 왕성하고 사랑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나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굉장히 건강하신 거고 좋은 건데 너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 정도를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힘들어서 그냥 지쳐버리고 이게 좋은 건지 힘든 건지 노동인지 행복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전략하고 다음 날로 미루시면 적정한 시간은 그저 한 20분에서 15분 정도의 그 시간 정도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옷을 다 벗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전이는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벗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애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옷을 다 벗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고요. 옷을 다 벗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때부터 이미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요. 우선 등을 좀 끄고 은은한 불빛 정도만 남겨놓고요. 여상을 쓱 끌어다니시면서 머리 뒤부터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목덜미 한번 손으로 한번 쓰다듬고 또 안쪽 목 그리고 귀 입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의외로 목 뒷덜미 요런 부분은요. 굉장히 여성에게 예민하고 또 여성이 느끼기에 아주 적합한 부위이니 요런 부분들은 미리 옷을 입고 있을 때부터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면 정말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도 전략대사 훨씬 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손과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 조금씩 터치해 가면서 사랑을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뭔가 신음소리 같은 그리고 감탄사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들을 내주시면 이미 옷을 다 먹기도 전에 느낌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에 눕기 직전부터 벌써 여성은 몸이 달아오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 전략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다. 뭐 준비 땅 이게 아니니깐요. 요거 기억하시고 옷 벗기 전부터 이미 사랑은 시작된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의 그 가슴이 아주 제일 예민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곳을 애무받을 때 정말 만족해하면서 좋아하고 빨리 자극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성성의 상징인 거죠. 가슴을 애무하실 때 정말 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여성이 좋아하는 그 느낌. 좋아하는 리듬을 잘 파악하시면 강약 조절을 해가시면서 잘하시면 그야말로 여성들이 사랑 나누기 골인하기 직전에 극도의 그 결정의 직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바로 가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너무 꽉꽉꽉꽉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소나기에 억센 그 힘을 다 여성 가슴에 투하해버리면 여성들이 아파서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깐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왜 지나가다가 솜사탕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솜사탕 그거 먹을 때 그냥 손으로 우악스럽게 막 이러면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아, 살살 만지면 터질라 뭐 어쩌라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만지는 게 바로 그 솜사탕일 텐데요. 여성의 가슴은 금방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만큼요. 조금만 최선을 다하시면 둘이 함께 충분히 절정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곳 바로 입술입니다요. 입술을 사랑할 때는요. 그 입술 그 부분부터 딱 접촉할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뜸을 들이고 입술로 돌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오래 재면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바로 입맞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하지 않더라도 사랑 나누는요. 순간만큼은요. 입술에 입맞춤하고 사랑 나누는 요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면 반드시 사랑 나눌 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여성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경세포가 정말 입술이요. 부분에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공략하시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사랑의 언어를 꼭 나누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누시면서 말없이 밋밋하게 열심히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첨가되는 MSG 조미료처럼 군데군데 가끔씩 툭툭 던지는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 사랑의 언어가 두 사람들의 잠자리의 기분을 30% 정도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잠자리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나누느냐, 너무 점잖은고 그리고 너무 최면 칠해하는 그런 단어 말고요. 조금 더 질퍽하게 조금 더 야시시한 그런 언어가 주고받았을 때 짜릿하고 노골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끔씩 이런 하수연 하시는 분들 내 댓글에도 더 많이 보여요. 나는 아직도 쌩쌩하고 팔팔한데 아이고 마누라가 자꾸 피하고 곁을 주지 않아서 나를 쫄쫄이 굶기고 있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이 먹어서 아니면 여성이 갱년기가 접어들어서 싫다고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여성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할리우드 언로 배우인 제인 폰다는 74세 때 영국의 한 언론사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70세 된 애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연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서요. 행복한 성생활로 인해서 마치 몸과 마음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과 마찬가지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잠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요. 또 피하지 않고 먼저 하자라고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여성들이 그렇게 피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줄이 잠자리를 할 때 잘못된 잠자리 습관을 갖고 있으면 여성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잠자리를 나누면서 행복하지 않고 또 뭔가 불만족스러워 맨 아무리 젊은 여성들이라고 그 자리가 좋은 그런 잠자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습관들 어떻게 했을 때 여성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갖고 계시다면 훨씬 더 앞으로의 남은 30년, 50년의 삶을 훨씬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녀의 몸을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럴 때 뭐 윤활제도 사용하면 뭐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윤활제요. 아파서 죽겠는데 윤활제가 척척 발라가면서 내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처음부터 윤활제 갖다가 막 바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남성들의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요. 나는 다 준비가 됐다. 나는 발딱 솟아올랐으니까 빨리 해야지 하고 돌진하고 하려고 하시면 여성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돌격해서 들어오는 남성의 그것이 반가울 리가 없고요. 그저 아프다고 고통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활제 사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기 싫고 아픈데 그것까지 발라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여성은 들지 않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남성분들이 기왕이면 내가 얼마만큼 애무를 해줬을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이 다 열리나 하는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어디를 애무할 때 나의 아내가, 나의 연인이 가장 빠르게 달아오를 하는 것도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성의학자 마스터스와 존스는 여성들의 그 흥분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흥분기 고족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이 이렇게 흥분기 고족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성들의 소중한 그곳은 미끌미끌해지면서 촉촉하게 솟아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촉촉해 짐과 동시에 가슴이 딱딱해지고 그 두 점은 발딱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에 있는 단추 뭔지 아시죠? 그것까지도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성들의 그 몸들이 변화할 때까지 애무를 해줘야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이 수축이 되어서요. 남성들도 더 짜릿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여성들의 몸의 그 통증도 느끼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성들 본인의 몸이 준비땡하고 완료되었다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꼬리만 하면은 여성들은 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고 당연히 남성들을 쫄쫄 굶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조금 힘들더라도 여성의 몸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뭔가 달라지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 참고 견디시면 전이의 시간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강조를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 준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몸이 배배 꼬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골인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년 되면이 무라는 게 무척 성가시고 귀찮다는 거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무 같은 거는 똑 떼어 먹으면서 무조건 꼬리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그 소중이는 여름에 한참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버린 것처럼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은 그 논바닥에 빨리 물 좀 주십시오라고 애걸하는 그런 느낌처럼 여성들의 그곳이 그렇게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마스터 앤 존슨 아이 사람들이 말한 흥분기 고조기 부분을 흥분기 잘 유지시키면서 고족이 넘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애무를 꾸준히 하신다면은 이때 여성들은 혈압도 상승하고 맥박도 빨라지고 그리고 호흡도 막 거칠어지면서 빨리 한 몸이 되고 싶다. 빨리 합체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정말로 한 몸이 되신다면 그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은 진짜 쫀쫀하고 그 다음에 꽉꽉 조임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소중한 그곳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꽉꽉 조여지고의 느낌이 오는 순간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맴돌면서 행복한 순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흥분과 고족이요. 순간을 모두 느낄 수 있을 때 여성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또 그것도 촉촉해지고 여성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그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남성들의 그 남성 호르몬도 증가시키면서 정력도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남성이 조금 힘든 거를 참아주시면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임도 보고 뻥도 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 조금 참으시고 여성의 몸이 베베 꼬일 때까지 흥분기 고족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마시고 애무를 해야 된다네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관계를 나는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 때문에 금욕을 하고 사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은요. 그저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잠자리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주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자체는 두 사람이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친밀도를 높여주고 이러한 것들 해도 물론 당연히 너무 좋은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거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심장 건강 유지나 또 아니면은 혈압을 감소시켜주기도 하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잔병 치레가 좀 없어지기도 하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건 부마라은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사랑 나누는 게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좋은지 현대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미디닷컴에서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미디닷컴 기사를 토대로 얼마나 우리 중년들에게 잠자리 사랑이 꼭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기내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도 대환영입니다. 특히나 우리 중년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어떠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약간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암에 관한 건데요. 사랑을 자주 나누는 남성분들은요.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0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사정 횟수는 전립선암을 많이 줄어들게 했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약 3만 명을 대상으로요. 다양한 인생의 시점에서 얼마나 자주 사정을 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한 달에 2번 정도의 사정을 하는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정도만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 달에 2번이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남성분들이 우리 중년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직도 그렇게 청년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나누거나 혹은 자기 위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은요. 체력이 왕성하신 거를 인증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거는 2번이라는 횟수는 젊었을 때 이야기일 테지만 우리 중년 이후에도 쉼없이 빠지지 않고요. 한 달에 몇 번씩 혼자 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든 사랑을 하면서 사정을음 자주 하게 되면은 안 하는 사람보단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는 게 현대의학계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정을 하면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서 안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의학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인 전통의학 쪽에서는 어쩌면 자주 하는 게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현대의학을 믿으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의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통의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자주 사장하자 칸암을 감소시켜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주 사랑 나누시는데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특히 여성의 심혈관 질환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2016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특히 여성들의 심장병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전립선 암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전립선을 암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은 심장 질환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2016년 연구 결과는요. 혈압을 심장 건강 지표로 측정한 결과 성생활의 만족감을 표현한 고령 여성은 고혈압 가능이 낮다는 걸 발견했네요. 그런데 남성에게는 같은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의하면 고혈압은 남성의 성욕과 발기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혈압 약이요. 성욕을 줄이고 발기부전을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혈압약으로 인해서 발기부전 같은 게 오거나 이러면은 꼭 병원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약으로 인해서 잘 성장하지 않고 발기부전 같은 게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 얼른 달려가시는 그런 용기 필요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 니단의 다음은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역력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200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 근로인가 더 많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면역 근로인은요. 침샘이 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그질 조직 같은 그런 점막에 있는 항체인요. 사랑을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감기나 유행병 같은 것들이 막 돌 때 그거에 쉽게 걸리지 않는 그런 면역력이 좀 더 많이 몸 안에 축적되고 쌓여 있기 때문에 잘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면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잠자리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갱년기 이후에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잠을 못 자서 밤새 뒤척였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잠자리 사랑 나누는 거는 물론 두 사람의 쾌감이나 그 좋은 느낌 이런 거를 위해서도 너무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불면증 같은 것도 많이 개선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요. 행위는 수면에 호르몬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잠을 오게 해주는 그런 건데요. 잠자리는 옥시토신이 도파민 그리고 엔돌핀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도하고 또 절정을 느끼면서 몸을 이완하고 유도하는 프로락틴 호르몬이 몸을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랑 반드시 꼭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진하게 나누고 나면 두 사람만에 느낄 수 있는 그 친밀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아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됨 인해서 늘 행복하다는 느낌이 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어디로 갔는지 훨훨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이외에도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또 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관절염 같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사랑을 나누고 나면 다소 그 통증이 완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것들이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랑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일은 참 과했나 자주 나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중년 이후에 사랑을 나누면 몸에 너무 좋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코미디닷컴에서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